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올 여름 상당히 더웠죠. 이 기록적인 폭염 여파로 이 바다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이 상당한 피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감론을박에서는 우리 지역 양식업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 현황은 어떤지, 또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재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장용칠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승옥 완도 전복 양식어민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용칠 수산자원과장은 부산에서 먼 길 와주셨고, 또 한승옥 양식어민도 완도에서 먼 길 오셨네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올 여름 상당히 더웠는데 전재천 과장님,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해서 207개 정성 관측 정점을 두고요. 또 양식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8개 실시간 관측 부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연안 환경에 대한 조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 자료를 또 이용해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위성 자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1 내지 3도 정도 이렇게 높은 수온 분포를 보였고요. 특히 폭염이 지속되었던 8월 달에는 우리 내만이 한 2 내지 4도까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 이쪽 완도 지역에 연안 수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그 진도 냉수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주로 진도, 완도, 흑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18개 정점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이 냉수대 세력이 한 34% 정도밖에 확대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연안 수온이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 전재천 과장님의 부산에서 오셨는데 제가 잘못 소개해드렸네요. 네. 예, 오신저 고생하셨는데 부산도 이런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네, 부산도 뭐 일반적으로 부산하면 기장미역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부 육상 양식장들이 있습니다. 이 넙치나 강도다리를 양식하고 있는데요. 이 고수온이 되면서 일부 폐사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 완도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 발생 집계를 보면은 부산, 경남을 포함해서 약 전국적으로 850억 정도의 그런 피해액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는 이 중에 714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안도군이 한 622억 정도 피해를 이렇게 입었고, 그 중에서 전복 피해가 593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도 67억 원. 예. 또 장흥군이 한 20억 원, 여수시가 3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고 현재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근데 또 품종도 다양합니다. 예. 전복을 비롯해서 우럭, 돌돔, 참돔, 넙치, 홍합, 키조개 등 어패류의 전반적인 상황이 고수온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피해가 심각하네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피해가 이 정도 규모면 상당한 것 같은데, 오늘 직접 이 양식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완도 금일읍에서 양식업을 하시는 어민분께서 멀리 나와주셨는데, 이 피해 복구로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심정이 굉장히 답답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망연자실하시오. 네. 참 젊은 사람들이 귀어가를 해서 살아보겠다고 많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불우의 일격을 맞고 망연자실합니다. 이 지금 완도 전복은 금일 같은 데는 한 80, 90%가 폐사에 가깝습니다. 아, 금일은 굉장히 크네요. 특히 그러면. 그 중에서 금일이 피해가 많거든요. 인근에 조금 확대는 되고 있는데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또 적조가 가미하니까 이렇게 백지에 화선지에 붓으로 이렇게 쫙 그리면은 검정띠가 이렇게 뚝딱 띄어지듯이 이 적조가 그렇게 진한 곳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좀 덜그라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하고 양식 매뉴얼 같은 것을 좀 바꿔서라도 이제는 대응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이 완도는 지금 너무 제가 지금 몸은 여기 와서도 마음은 현지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판명도 원인 규명도 확실히 안 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답답하고 그럽니다. 네, 대부분 이 양식업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금이릅에서는 비슷한 피해 상황이 있겠네요. 그러죠. 예, 저는 가두리로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500칸을 하고 있는데 예. 치패는 한 90%, 예. 성패는 한 80% 정도가 폐사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폐사했다고 그랬죠. 봐야 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 100% 한 어가가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저도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다른 업종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심각합니다. 예, 정현선 위원장님, 우리 한승호 어민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직접 뭐 피해 지도 한번 다녀보셨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그 전라남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리 의원님들과 지난 8월 22일 영광군 염산면과 장흥군 대대국을 방문하여 폭염 관련 농축산 피해 농가의 시세 파악을 하고 왔고요. 예. 지난 25일은 고흥 금산면과 완도 금일을 방문하여 전북 가두리 피해, 전북 폐사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전북 피해 사항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전북 가두리 칸은 들어서 확인 결과 대부분 90%가 폐사했고 예. 10% 정도가 남아있는 것도 아주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예. 지난 8월 30일 전남도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여수, 고흥, 장흥, 완도 등 4개 시군에 449어가 약 69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신고 접수되어 피해 조사 및 원인 규명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의 농림해양수산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 폐사 방지를 위해 필요시 차광막 설치 등 예비비 추가 지원, 정복, 보험료, 지방부의 지원을 현재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해주고 또한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소득상 특약상 고수원을 주 보험료로 계산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예, 일단은 뭐 피해 상황 둘러보셨는데 피해가 심각하셨다는 말씀. 아주 심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원인이 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지천 과장님. 이게 아무래도 올해는 폭염이 상당히 심했고 수온도 올라갔는데 이게 또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학원에서 계속 뭐 모니터링하고 있는 결과로는 급격히 이제 고수온이 예. 또 이루어졌고요. 또 거기에 연계해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게 고수온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또 산란기가 또 겹쳐버렸어요.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이렇게 산란을 하거나 또 출산을 하면 생리적으로 많이 좀 약화되는데 또 좀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물 흐름이 약해지는 조금때랑 겹치다 보니까 이 강한 햇볕을 받고 이러니까 가두리 내 수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좀 복합적인 아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또 이런 폐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우리 또 직접 양식장을 경영하시는 또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떤 적조의 영향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예년에 그 발생했던 적조보다는 시기도 좀 늦었고 또 그 해제되는 시기도 상당히 빨리 그 기간 유지되는 기간이 빠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또 고민도 하고 있고요. 예. 뭐 단일한 어떤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폐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윤철 과장님 방금 우리 전수철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해수부 장관님께서 그 전북 집단 폐사 지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어민들이 주장하는 적조 문제, 또 현장에 나온 고소원 문제,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조류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어느 하나의 그 요인에 의해서 작용한 것이 아니고 그건 복합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아마 폐사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제대적법에 의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원인이 있었는데 궁금한 게 우리 한승호 거민님 혹시 기존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제가 어류를 한 10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매미 루사 태풍 이후로 전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년간을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아니고 수온이 1도, 2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변화가 올 텐데 올 수온은 3, 4도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여름이고 오늘은 가을이는 그런 기후 변화가 예. 바다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랬군요. 전세천 과장님,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예. 2007년도에 이 고수온하고 빈산소 수계, 그러니까 수중에 녹아있는 산소가 아주 낮아지는 이런 물덩어리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폐사가 발생한 적이 또 있더라고요. 예. 이 과거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요즘 뭐 수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기온 1도, 수온 1도를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수온 1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육상 기온의 한 5도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예.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도 정도, 4도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예. 기온이 한 15도 정도까지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수온하고 일반 온도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나 보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이제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주로 이제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예. 체감하는 온도 격차가 훨씬 크다는 거죠. 네. 장윤철 과장님이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데이터가 전남도에는 있을 것도 같은데 이번이 가장 좀 수온 때문에 나왔던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도 싶은데 왔었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고수온에 의한 이런 피해는 이제 종종 신고되고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지금 지난 94년도에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정식적인 집계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 국회 그 기록원을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 인터넷으로 가니까 94년도에 전국적으로 고수온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한 611톤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이번에 겪은 거지요. 고수온에 대한 변화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수온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현선 위원장님, 이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고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올해처럼 바다 수온이 뭐 28도, 30도까지 올라가면 양식물은 매우 위험한 상태고요. 예. 여기에 또 적조까지 발생해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여름 기온은 더욱 더워져 연암 수온이 올라가고 여름철 수온은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적조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올해와 같은 여름철 수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장 환경 개선과 어장 관리 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고 전라남도 지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윤철 과장님 방금 적조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도 적자가 좀 심각했습니까? 그랬죠. 올해도 적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8월 16일 날 적조 출현주의보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바로 적조주의보가 이렇게 발생해서 어민들한테 적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공문 지시도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적조가 단기간에 소멸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29일 날 전면 해제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 지금 현재 바다 수온이 26도, 28도 이렇게 네. 적조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수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주의보는 해제됐지만은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로 해서 이제 적조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전재정 과장님 이런 적조 방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적조가 어떤 건지 이게 또 우리 어패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뭐 적조로 하면은 우리가 그 바닷물 속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이 일시에 대량 번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이나 일부 종들이 뭐 빛이나 영양염류 그리고 수온에 호조건이 되면은 일시에 대량 번식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연안에 발생했던 그 적조라는 것은 주로 코크로디눔이라는 종이 주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 뭐 양식하는 물고기들의 호흡 장애를 일으켜서 이렇게 폐사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원래는 유독 그 카레리아나는 새로운 그동안 출현하지 않았던 종이 좀 출현을 했어요. 플랑크톤의 종류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크로디눔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적조를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나 뭐 대응 방안은 이제 마련돼 있는데 새로운 종이 이렇게 적조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수건 거위님 이 적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적조 때도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 적조로 피해를 좀 입은 때도 있죠. 네. 있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수온이 이렇게 27도, 28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조가 오니까 집단 폐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완도에 전복 치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 지금 수온이 거의 다 28도, 29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적조는 소멸이 됐습니다. 아주 물은 막습니다. 그런데 고수온이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어린 전복은 전혀 탈락을 안 하고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때 바로 적조가 가미를 하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주 원인은 고수온만 지금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전복이 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적조가 가미하니까 악성이 됐는지 새로운 또 우리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종류 적조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 지금 매뉴얼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치폐장에는 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재정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적조 때 수온이 올라갔을 때 폐사가 됐다는 건데요. 그냥 온도만 올라가서는 폐사가 안 됐다는 건데 원인이 지금 밝혀지고는 있습니까? 원인은 뭐 저희 그 담당 연구소인 남해수산 연구소에서 지금 원인을 다각도로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과학원 단독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가 또 수산기술보호기관 또 전라남도 도청에서도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현장 조사라든가 지금 시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료 분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분석이 아니고요. 뭐 병리학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생리학적인 분석도 하다 보니까 좀 인력과 좀 장비가 많이 소모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최대한 또 단시간 내에 또 원인을 규명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인이 규명돼야 여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또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윤철 과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요. 이 어패류는 또 추석 선물로도 인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특수 자체를 노리는 게 힘들지 않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복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선호 선물용으로,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일 지금 그 생일 지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기 때 양식된 수산물을 출하해서 이렇게 소득을 볼 수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이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이런 피해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민들이 좀 빨리 이렇게 이 분야에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강구돼야 되겠고, 이에 따른 뭐 또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 또 제도도 개선돼야 되겠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성욱 어민님, 이게 들어보니까 2년 이상이 돼야 이 판매가 가능하죠? 네. 예,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키워놓는 건데, 네. 이번 피해 때문에 상당히 이 낙심도 크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이 회복 기간, 또 피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참 걱정이 먼저 앞서고 한숨이 먼저 납니다. 귀여가 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2년치를 완전히 이렇게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서 뭐 그 사람들의 학자금을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영어 자금 이자 감면을 좀 해준다든지, 또한 이제 다음 일이겠지만은 이번에 수습되고 한다면은 보험 같은 것도 고수원도 주 계약으로 포함을 해서, 예. 지금 적조 태풍만 주 계약이거든요. 예. 적조 태풍 해일이 주 계약입니다. 그리고 고수원은 질병과 특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특약은 너무 비싸고 해서 그것을 협의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보험 이야기는 이따가 예, 한번 다시 예.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정인선 위원장님, 이렇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2년 농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이 피해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추석 대목을 앞두고 키우던 전복이 뭐 죽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와 있습니다. 더욱이 또 양식수산물은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복 집단 폐사 원인은 적조 등 풍수 재해 피해로 규명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우리 한승욱 어민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어민들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막막이 따름입니다. 예, 앞으로도 고수원의 자연재해 주 계약에 포함시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대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우리 관계 기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 과장님, 우리 이 피해는 상당히 심각하고 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도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 복합적인 요인이라 했지만 이게 과연 예측 가능한 거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이 대안도 마련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해양 환경은 측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더더욱이 저희가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것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예측하고 또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 양식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면은 양식 현장에서 뭐 물고기를 기르고 전복을 기르는 데서 어려움은 따를 수 있지만, 그 일지를 좀 정확히 작성해 주시면 예측이나 원인 규명에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양식장에서는 어떤 적정 밀도라든가 또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 또 시설을 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어류 같은 경우에는 배합사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저희 과학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또 질병진단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건강하게 이제 양식 물고기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좀 협조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철 과장님,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축적이 좀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도나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 관리에 대한 요령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지만 그 어장 관리 요령에 의한 전체적인 어장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 피해는 최소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런 피해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관리 요령이 시달됐기 때문에 예. 어민들도 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관리 요령에 따라서 어장 관리를 해줬으면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전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어장 관리 일지 예. 이런 것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지란 것이 매년 계속적인 순기에 의해서 어장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는데 또 다음 해에 또 변화를 또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처할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일지가 작성이 안 되면은 상당히 그런 변화 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과 협조해서 예. 앞으로 그런 양식어장 관리 일지를 좀 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수홍 어민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양식한 어민이 다수고 예. 또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일부는 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어민들도 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예. 이 정부에서 하는 시달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네. 그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적조가 여수 쪽에서 발생을 해서 고흥으로 이렇게 완도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국지성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어느 때는 갈색 적조가 나타났다가 또 며칠 있다가는 녹조 비슷한 적조가 발생했다가 또 그도저도 사라졌다가 아주 깨끗한 청물이요. 그 청물들이 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이 뻘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습니다. 그 산소가 없는 그런 물이라 봐야죠. 그러니까 적조, 녹조, 청물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온 데다가 수온은 높으지. 그래서 아마 집단 폐사를 했지 않느냐. 저는 우리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민분들도 이 어촌계라든가 자치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 이런 일지라든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좀 협력하면 나중에 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나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정혜선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관련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 관계 지금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거는 일지를 하고 우리 장육실 과장님, 실무중 과장님 모셔서 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꼭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지구 온난화가 국립과학 자료에 의하면 1980년도부터 2000년까지 남해안 수온이 평균 0.83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며칠 전에 그 에이펙 기후변화와 포항공과대학교 기후변화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기온이 7월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평년 3.9일보다 약 한 5.5일 정도 매우 높았고요. 열대야 역시 평년 2.3일에서 더 많은 1.7이 더 많은 4일간을 발생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은 수온 온도가 1% 상승했고요. 우리 전재철 과장님 아까 말씀하듯이 지금 육상 기온은 바다 수온이 1도가 상승하면 육상 기온은 한 10도가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 바다 생물이 엄청나게 살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와 같은 환경이나 이런 적조 고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될 예상되므로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아마 해 주실 것을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이 오셨으니까 해서 아마 아까 그 일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앞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인 이야기했는데 이제 피해 보상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논의된 게 이 보험에 관한 문제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 보험이 과연 효율적인 건지 혹은 이번 같은 사태에 있어서 어떤 보장 범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 수산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장 과장님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 재해보험을 양식보험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보험에
이제 어민들이 가입을 할 때 주계약과 특약 네.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주계약은 주로 이제 양식 태풍이랄지 시설물이 대해서는 이렇게 주계약으로 하고 이상 기온이나 수온 이런 것은 특약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인 가입 대상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예. 현재 2,500억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 대상이 한 65%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입한 나가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지금까지 고수원에 의한 그런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또 그의 특약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꼈고 예. 또 하나는 고수원에 대한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은 일반 주계약보다 한 4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됩니다. 수가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계약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민들이 부담할 금액이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이상 수원으로 이렇게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 이상 는 개인 부담을 가져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8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예. 자담을 한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민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보험에 대한 특약사항을 가입하는 것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한수옥 어민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실제 이 보험 가입 현황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험들은 다 드시고 이 특약사항 방금 말씀했는데 예. 이 특약에 대한 이 보험도 다들 가입이 돼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500칸 가돌이를 하고 있는데 예. 올해 보험료는 800만 원을 냈습니다. 아, 보험료. 그 1년 소멸성 그렇죠. 보험료죠. 이 주계약이 800만 원입니까? 예, 예. 주계약이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만약 판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적조 복합적인 것이 아니다 하면은 고소원 투가격을 말씀하시죠? 예, 고소원 특약은 안 들었습니다. 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전 너가가 특약을 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 앞으로 보험을 들 것은 올해 어떻게 결과가 나올란가 거기에 따라서 보험은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적조에 대한 이 보험은 들어 있는데 그렇죠. 예. 고소원 특약은 적조 되지 않았다. 태풍은 들어 있습니다. 주 계약은 돼 있습니다. 특약만 안 들어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게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 어업농가가 이 보험은 가입은 돼 있습니까? 그러죠. 보험은 우리 금일 같은 데는 보험을 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한 80% 이상 보험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약은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자부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대부분 보조를 해준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 예산 지원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이 특약을 들 때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의 경우는 지원 한도 금액을 150만 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을 지원하는 혜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예.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좀 바꾸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보험하는 것이 이상 수온도 특약이 아니고 주 계약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보험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5억 정도 도비가 들었는데 예. 지금 앞으로 한 10억 정도로 늘어날 거지 않을까. 이렇게 양식품종에 대한 보험 주가를 높이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그 예산 확보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석 이 해수부 장관이 완도 등을 다녀가신 네.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 어민들의 자체적인 이 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피해 복구 방안들 나올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인석 위원장님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험료가 그 보조가 예. 정부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되는 것을 앞으로는 정부 보조를 90%로 좀 올리고요. 10% 자부담에서 이런 고수원에도
이게 보험 처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약관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 이 뭐 정부의 특별 예산이나 지원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나와 있는 안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정부 지금 해수부 관련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다른 보험 주 계약보다는 추가 계약 이걸 많이 해야 다음에 어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왔을 때 과연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협전 해수부 장관께서 피해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네. 보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에 종합보험을 들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종합보험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특약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상 수원이나 이럴 때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민들이 부담하는 수가가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지만은 그 수가 높아진 것을 국비로 좀 충당하고 어민들도 일부 저 자부담을 좀 늘린다 하면은 그런 충분한 그런 종합보험 대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 대책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험 말고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뭐 예산들이 책정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 수원 기원 이런 거에 해서 우리 예비비를 도지사님께서 8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차광망 설치랄지 산소 공급기 등을 공급해서 이상 고온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냈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 한정호 어민님 방금 뭐 지원책들은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자부담 비율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이 작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 생각은 자부담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하더라도 특약 사항이 좀 줄어들고 양식 어가들은 어류나 전복이나 바다에서 그 양식한 사람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거기에 전념할 수 있고 폐사를 했을 때는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좀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에 보니까 그건 특약이다. 일반 주계약이다 해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부담을 할 테니까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약관도 좀 변경해주고 해서 안심하고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전복 사업이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를 지키고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토를 지키고 사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험에서의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긴급 예비비도 마련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좀 참 바다 환경 같은 데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이 대응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항상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전재천 과장님이 이야기 방금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매년 뭐 이런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또 이런 뭐 관련된 이런 책자라든가 뭐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양식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그 기술은 아니고요. 또 기초 과학적인 부분과 이 응용 과학적인 부분의 어떤 집합체라고 좀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보다는 경험에 우선시하는 이런 양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바로 대응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뭐 지방자치단체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이나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요. 또 우리 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바로 이제 현장에 이제 적용돼서 좀 소득 창출에 이런데 같이 잘 융합되도록 좀 더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술 보급기관과의 연계성도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저희 장관님이나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장님께서도 항상 주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현장과 가까워지는 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네, 결국 이 양식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윤철 과장님, 우리 전재천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기술도 요하고 이 교육도 필요한다는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장 관리 요령이랄지 어업인 지도 교육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이번 같이 적조나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제 시급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대책 수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즉,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또 품종 개량을 한다든지 또 해조류 양식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예. 또 전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열식에서 2열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본다든지 또 산소 공급기를 이렇게 좀 지원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어장을 좀 이렇게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 좀 해보고 또 폐사 저감을 위해서는 또 차광망도 설치를 해본다든가 또 양식 밀도를 좀 조정한다든가 예. 또 입식량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수온에 의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어업인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그런 종합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한소민님 방금 이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 직접 어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에 관련해서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자율어촌계, 네. 자조금을 확대해가지고 하고 자율어촌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어장 재배치 사업을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랬으면 좋겠고 저 생각 같아서는 그 면허 같은 것도 전복 면허나 다른 미역 면허나 이런 면허 같은 것도 한 어촌계에서 이렇게 부여했으면은 그 어촌계 내에서 2017년도는 어떻게 어장 재배치를 해가지고 하려면 그 면허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어촌계 그 자율권을 좀 많이 부여해서 배치 같은 재배치 사업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면허는 그대로 10헥타가 입쪽으로 갔든가 접쪽으로 갔든가 어촌계 내에서는 합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그해 신년 초에 승인을 받으면은 그대로 집행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어촌계 자율권을 좀 많이 부여해 줬으면은 그 면허를 확대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면허는 그 미역 면허, 전복 면허 이런 것을 그 범위 내에서 좀 그랬으면은 예, 더 좋겠다. 그 자율권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민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교육이 됐을 때 실제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교육은 필요하죠. 예. 들어서 이익이 되지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남해수산연구소나 수산과학원 같은 데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면요 하면서 받아보면 정말로 그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한 해입니다. 올해는 꼭 그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물이 깊은 그물, 얕은 그물, 먹이를 좋네 안 좋네, 그물이 깊으네 얕으네, 셀타네 아파트네, 뭐 이것이 관계없이 적조띠가 지나간 곳은 전멸하다 싶게 했습니다. 네. 다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공감성도 있으시고 네. 또 방금 말한 게 이 어장 재배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이 기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어장 재배치를 우선 하게 되면은 어장 면적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도를 경우에서 전복우 경우를 봤을 때는 내만 어장은 지금 완전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만에 있는 어장을 해외로 좀 먼 곳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도와
안도군이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어장 재배치에 대해서는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이렇게 안쪽보다는 예쪽으로 나가는 그런 어장 재배치, 어장 면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재천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오는 이 어떤 대안들 또 대책들과 연계해서 이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또 교육의 문제도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립수산과학원 지금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안도 전복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 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안도군과 이렇게 병행해서 어업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장 재배치에 관한 문제도 그 어장에 대한 환경 오염 그런 것들을 조류소통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잠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방금 언급은 해주셨지만 네. 좀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는 다 돼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특히 뭐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 있는 전복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4, 5년 정도를 어장에 대한 시설 재배치 부분, 또 생산성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뭐 정책 건의도 많이 했고 또 지금 전라남도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지만 어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환경적 측면에서 그 만 내에 아니면은 섬 주변의 환경 수용력, 이 지역에 과연 시설을 얼만큼 해서 양식생물을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환경 수용력을 또 산정해서 정량의 시설이라든가 양식 또 양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도 함께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또 재바 또 여건이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걸리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결과, 재배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전라남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설에 대한, 외해로의 이설에 대한 이런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걸 얼마나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어민들께서도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예. 이 양식장들은 대부분이 면허, 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일정 면적에 일정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허가된 시설 양을 준수해 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일정한 공간에는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전복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양식 밀도도 좀 준수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양식장은 자기의 텃밭이거든요. 예. 또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또 어장을 또 스스로 청소하거나 또 아니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하는 이런 적극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인선 위원장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조례라든가 필요한 것 조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필요한 재배치 조례라든가 아까 또 우리 한송옥 그 대표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이제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폭염에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채광막 설치를 하면 그때 그 어민들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약 한 3도 정도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비비를 급히 해서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차광막 설치라든가 액화산소 또 술방기에 그래서 이제 배로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폭염 피해를 아마 그게 최소한의 피해를 뭐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양식장의 관리 이런 노력은 우리 어민들이 네, 자기 그 재배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집단적으로 많이 밀식을 하면 모든 게 조금 문제가 지금 우리 가축도 닭오리 뭐 이런 것들 밀식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도 역시 우리 또 전복 양식장도 막 그런 좀 피해가 오지 않나 싶고요. 저게 뭐 전절처럼 전문가 과장님도 오늘 오셨고 우리 정영칠 과장님 또 한수가 어민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좀 느낀 것이 있는데 막 수온 상승이 억제할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 몇 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거기 발전기를 육지에 가까운 부분에는 전기를 해서
발전기가 이제 전기 없는 데는 발전기를 설치해서 만약 냉각기를 좀 설치하면 상승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 비용이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제안한 건 그런 가능성이 있겠냐 해서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수안국에서도 해서 한번 냉각기 설치 시범 운행을 한번 해보면 그 수원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토론을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실질적인 대책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느끼고 피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분이 황승국 어민이신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피해를 본 우리 양식 어가들이 실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복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단이 빨리 나와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생물이 한 20% 정도는 있거든요.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 폐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될 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 발표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더 손해냅니다. 어장 환경이 나빠져 있는데 지금 적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맑은 좋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옮기고 싶어도 사실상 그것이 안 되니까 조사가 안 끝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조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조금 불쌍한 어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험 제도 개선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우리 짧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우리 전 과장님. 우선 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고요. 저희 과학원 입장에서는 가장 신속히 좀 결과가 도출돼서 통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 내성 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이동 가능한 가두리 개발 그리고 또 양식 기술과 또 발전한 이런 기자재를 또 한데 모아서 또 새로운 양식 기술을 또 개발하고 양식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질병과 관련된 달력은 만들어져 있지만 재해와 관련된 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자료를 쭉 정리해서 그 자연재해 달력을 만들어서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 교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우선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저도 피해 지역을 한 5번 정도 다녀와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피해 복구가 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런 중장기 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를 어민들이 좀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간호놀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